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자, 코넥스는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순히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 탄탄한 강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 클럽을 통해서 매주 새로운 기업들을 초대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넥스 시장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 또 마련해 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클럽과 함께 해주실 분들 인사 나눠봐야겠죠.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누누파트너스의 박선우 대표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누파트너스 닥터팍 박선호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클럽이 함께한 지도 벌써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네, 그만큼 밖에 이 많이 시간이 춥더라고요. 빠릅니다. 자, 오늘 그동안 방문해 주셨던 여러 기업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생각도 나고 참 감회가 네. 새로운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클럽을 다녀가셨었죠. 그동안 이 코넥스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또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느끼시기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은 뭔가요? 우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네. 코넥스 시장이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코스닥 유가증권으로 가기 바로 이전 성장형으로 이제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13년에 21개로 시작해서 5천억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5조, 거의 시장이 10배예요. 그러니까요. 네, 3년 만에 그 정도면 급성장을 하고 네, 있는 거죠. 엄청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클럽 문을 열 때 코넥스 시장이 팍팍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바랐던 그쵸. 것들이 네,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변화였나요? 저는 작년까지는 거의 잠복기 정도라고 봤고 네. 올해부터 이제 이전 상장을 많이 하면서 이제 코넥스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해가 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우리 코넥스 클럽이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쵸. 저는 네. 스스로 판단됩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도만 비교해도 15년도에는 이전 상장한 게 8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11개가 넘으니까요. 그것만 봐도 네,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클럽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만큼 저희 또 여러 명의 대표님들을 만나봤고 한 분 한 분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고 또 주옥 같은 말씀들도 많이 남기고 가셨잖아요. 지금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시장 특성상 바이오라든가 핀테크 기업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두 분은 어떤 기업이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저희 나왔던 회사는 제가 항상 검색을 좀 해봅니다. 네. 관심이 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제도 좀 쭉 검색해 보니까 움직인 기업도 있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는데 네. 우선 원텍 얘기를 좀 해드리고 원텍. 싶어요. 예, 그 피코세컨드 기반의 피코케어 450이라고 예. 그 옛날에 그 나노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피코 기반입니다. 10조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 레이저를 10조분의 1초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작게 쏘니까 부작용이 예. 덜하겠죠. 머리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인데요. 그렇죠. 눈 깜빡인 순간보다 훨씬 더 작은 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식약처에서 이제 제조품은 허가가 났고 판매 개시가 됐는데 이 네. 피코세컨드 기반 국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더 좋은 소식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라고 아시죠? 네네. 거기에 이제 원택이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대규모 오픈을. 그렇군요. 저희 나왔을 때 이제 중국 간다고 예, 말씀하셨었잖아요. 계획하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타오바오에 이제 오픈하셨더라고요. 와, 원택하니까 이제 기억나는데 대표님 되게 젊으셨어요. 맞아요. 역대 대표님들 중에 가장 젊으신 그렇죠. 네, 그랬죠.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홈쇼핑 보니까 헤어빔이라고 이제 그 모바일 예, 머리에 대한 쓰는 네. 거. 거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미 이제 헤어빔조차도 우리나라에 이제 홈쇼핑에 진출했구나라고 해서 잘 돼가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딱 판단했습니다. 네. 자, 또 원택 이야기를 하니까 원택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요. 네. 조 팀장님께서는 어느 기업이 특히나 인상이 저는 저희가 제일 많이 언급했던 피노텍이 예. 네,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가장 기억이 핫한 제일 기업 중에 하나죠. 많이 나요. 네, 대표님 워낙 좀 강성이셔서 함장이신 피노텍 대표님이 기억이 나고요. 네네. 피노텍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예. 네,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도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올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죠. 네네네. 올해 그렇게. 굉장히 좋은 소식 되게 많고요. 뭐 이번에 또 이전 상장도 지금 청구서 제출하는 상태고 승인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예, 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은 그 아마존, 이베이 등의 본인 인증 서비스 제공하는 트룰리오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랑 이제 기술 공급 계약을 마치셨어요. 건당 그 본인 인증할 때마다 $2 $2씩 예, 받는 그 들어오니까. 1년 예. 1년간의 독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그렇군요.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과 계속 투자하고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피노텍도 또 이전 상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미 이전 상장을 한 기업이 네. 5곳 맞지요? 네네네, 5곳. 맞습니다. 네. 자, 이 중에 또 저희 클럽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바이오리더스가 있습니다. 자, 또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요? 네, 바이오리더스. 사실 이제 바이오리더스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봤던 기업이고요. 네, 근데 자궁경부암 경구식 이렇게 먹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그렇죠. 백신을 네. 개발했던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은 코스닥에 진입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네, 처음에 공모가가 15,000원, 한때는 장외에서 2만 원이 넘었던 장외 주식, 그 코넥스의 주식 주가에 비해 지금 현재 코스닥으로 진입을 하고 나서는 네. 네,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언급했던 코넥스 안에서 네, 그 수익률이 굉장히 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네. 걸 좀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기업들이 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 꼭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새로 이제 상장을 한 회사들이 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계속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상장 후에 계속 하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제가 볼 때는 코넥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상장한 다음에 이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투자자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저는 꼭 코넥스라고 보기에는 좀 네, 투자의 판단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직상장을 하게 되면 보호예수라는 물량들이 있어요. 주식에 뭐 대주주 지분부터 해서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보호예수가 걸리는데 일단 코넥스에 진입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은 일단 보호예수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네. 네, 물량들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괜찮고 탄탄해도 그 기대 심리는 이미 코넥스에 반영이 됐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닥에 진입을 했어도 이제 나는 이제 엑시트를 해야겠다. 어느 정도 벌었다. 수익이 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뭐 이전 상장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좋은 소식들이 있는 저희 클럽이 만나봤던 다른 회사들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아까 원택 얘기 잠깐 했는데 또 하나의 그 중국 진출을 제대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나노바이오시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진단 키트 네, 만드셨던 그 중국의 허난, 진안, 난징 등 4개의 성 그 질병관리본부에 10억 규모의 그 진단 키트 수출 계약을 맺으셨고 군사병원에 3억 정도. 네. 그래서 중국 진출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플럼라인 생명과학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 강아지 암 치료제를 가지고 미국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상을 시작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 났다는 거고, 네네네. 그럼 이제부터 임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국내 그 강아지 관련 치료제 중에서는 글로벌 임상 진입이 국내 최초입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역시 좀 검증된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오셨구나 그래요?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또 저희 클럽에 나오셔서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뤄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이렇게 착착착 잘 밟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네네네네. 좋습니다. 자, 조 팀장님께서도 또 함께했던 다른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가장 좀 보고 있는 건 유니온 커뮤니티라고 유니온 누르고 커뮤니티. 네.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네, 피부의 현미경 400배까지 볼 수 있다는 그 누르고라는 현미경인데요. 네, 지금 현재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어요. 곧 예. 네, 또 좋은 소식이 네, 들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상장할 것 아프리카에서는 같습니다. 옷버스라는 뜻 기억하시네요. 이런 네. 것만 네, 기억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방송한 기억이 있는데 또 네. 잘 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더 또 기분이 기분이 좋은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네. 남습니다. 예, 지난달 승인이 났고요. 예. 그때 나오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12월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선호 대표님은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코넥스 회사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검색해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그 회사들이 가장 따끈한 회사들 제가 모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 외 회사들도 저희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태양기계도 네. 그때 두원 전공 인수하시면서 예. 또 네네네. 잘 발전하고 계시고 많은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하나 더 기억나는 툴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번 나오셨잖아요. 저희 아, 방송에. 유일하게 두 번만 네, 문의를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전 3기 코스닥 도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좋은 소식으로 이제 100억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려요. 회사에서 이제 100억 투자 유치를 하셨다라고 해서 또 소식이 들려서 또한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또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굉장히 많이 왔다 가셨죠, 저희 방송에. 그렇죠. 근데 네, 뭐 코넥스 협회 회장님이신 FN 가이드. 아, 네, 네. 저희 첫 방송 그쵸, 때 그쵸. 첫 방송 때, 예, 나와주셨던 나와주셨잖아요. FN 가이드. 네, 그래갖고 뭐 김건호 대표님도 저희 기억에 남는 게 있고요. 그다음 네. 뭐 아시아 종료라든지 음. 종자 아, 산업, 예, 새로운 기억이 산업이잖아요. 납니다. 아, 네. 예, 되게 특이한 산업들이 되게 많이 있고 바이오랑 핀테크 외에도 정말 특이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시아 종료학과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때 추천 받았잖아요. 미니 다노바. 맞아요. 저희 아버님께 제가 씨앗을 보내드렸어요. 사가지고. 네. 실제로 네. 보내드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내년에 봄에 심으시겠다고 와. 제가 한번 수확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박 파티 한번 할 수 있나요? 근데 혹시 말씀 안 드려서 언급 안 드려서 또 혹시 서운해하실까봐 예.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아유, 그럼요. 네네네 하는데 뭐 데이터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뭐 이제 뭐 뉴스 기사들 보면 뭐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당히 그리고 좋은 평가를 미래자원 받고 ML이라고 있죠.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소재, 그렇죠. 네 소재 자체를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지켜보시면 되게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했던 기업뿐만이 아니라 코넥스에는 굉장히 좀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코넥스 시장에 이렇게 어떤 재미있는 산업들 네. 또 그 새로운 산업 분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툴젠 이야기도 네, 하셨습니다만 네, 네, 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은 더 큰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표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이 툴젠의 경우처럼 그 이전 상장의 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된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사실 코넥스가 뭐 패스트트랙 신속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포지션 자체를 코넥스에 진입하지 않고 바로 직상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약간 어떤 포지션을 기업에서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서두르게 이제 뭐 코넥스에 진입을 했다가 네.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 뭐 툴제는 사실 2전 3기이긴 하지만 회사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곧 좋은 소식이 그럼요. 있겠죠. 네네네. 네. 자, 반드시 박 있을 것 대표님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직상장한 네. 그 코넥스 말고 코스로 직상장한 코스메카 코리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3수였어요. 삼수. 네. 3번 만에 이제 상장을 성공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면 요즘에 중국 얘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좀 붙거든요. 보통 이제 상장할 때 할인율이 한 20-30% 되는데 네. 이제 3수다 보니까 할인율이 46% 했어요. 좀 혜택을 많이 받았네요. 뭐 그만큼 이제 좀 두려운 거죠. 좀 성공하기 위해서 아. 많이 이제 할인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상장을 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이제 실패했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회사가 정말 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네. 삼수를 해도 네, 네네네. 결국엔 성공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코넥스가 제도가 3가지가 더 있잖아요. 네. 일반 상장 말고도 신속 이전이 있고 뭐 기술 특례가 있고 거기다 이제 스펙 상장까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회들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에 맞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저희 이렇게 그동안 저희 클럽과 함께 해주셨던 많은 기업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클럽에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새롭게 코넥스 시장에 들어온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예, 코넥스로 진입한 굿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굿센이요. 네, 건설 ERP. 그건 뭐죠?
건설 현장의 건설에 대한 ERP 시스템이라고 그 네. 안에서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아. 네, 뭐 회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제도들 그런 거를 공공 클라우드 시키는 전문 업체인데요. 네. 뭐 상당히 재밌는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서 네, 한번 그러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굿센이라는 기업이 또 코넥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욱 좋은 기업들이 많이 코넥스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넥스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상장사가 21개였다가 지금은 6배 이상 늘었잖아요. 하지만 올해 1년 동안만 놓고 보면 그 성장세가 좀 한풀 꺾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뭐 거래 대금이 보통 시총은 늘어났는데요. 시가총액은 이제 기업의 이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약간 많이 꺾였어요. 근데 시장의 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조금 다른 그걸로 봤을 때에는 2016년 올해 9월까지 코넥스 기업의 31개사가 약 990억 원어치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그 와중에 코넥스 기업은 거의 뭐 20% 이상, 30%에 가까운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꼭 그 이전 상장 코스닥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런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도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더 어떤 시장 안에서의 어떤 활용성이나 네, 네,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박 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올해 많은 회사가 이전 상장을 이뤄냈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넥스 자체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보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코넥스 자체가 원래 이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충분히 보여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스타트업 장외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특화 장외 거래 플랫폼입니다. 자,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예, 우선 KSM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국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이라는 것이 이번 달 이제 14일 날 시작이 됩니다. 14일에. 예. 근데 사실 이 KSM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KOTC와 KOTC BB 시장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 종류가 많네요. 네. 예. 코넥스까지는 이제 뭐 장외 시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코넥스 이외에 우리가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면 그 KOTC가 있고 KOTC BB가 있습니다. 네. 그 KSM이 새로 생기는 건데 KOTC부터 말씀드리면 KOTC는 2014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장외 비상장 주식 장외 시장인 프리보드라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확대 개편한 시장으로서 여기 진출하려면 그래도 조건이 좀 있어요. 매출 5억 원 이상 최소. 5억 이상이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 밑에 KOTC BB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 KOTC BB는 모든 비상장 회사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따로 자격 요건은 없고요. 예, 모든 비상장 회사. 어. 예, 특별히 이제 그 통일주권으로 이제 매매가 가능한 회사라면 네. 문제가 없는데 대신 KOTC BB는 모든 증권사가 아니라 그 KDB나 NH 등 7개 증권사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지정이 된 증권사를 예,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KSM이란 뭐냐면 아예 창업 초기 벤처 기업을 위한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크라우딩 펀드 요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성공한 업체거나 혹은 정책 금융기관들이 추천받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문제는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그 KOTC나 KOTC BB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KOTC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삼성 SDS나 미래에셋생명, 삼성 메디슨이 있을 때는 시총 40조 원 정도의 큰 시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빠지고 나서 지금 한 11조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 없고 KOTC BB 자체는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네. 그럴 것 근데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예. KSM이라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KOTC나 KOTC BB에 어떤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도 뭐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거든요. 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자꾸 장이 만들어지면 네. 그만큼 할 수 있는 활동 영역 무대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KOTC나 뭐 KSM이나 뭐 똑같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KOTC나 KOTC B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개인 간의 거래들을 많이 제한을 못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넥스 아니면은 코스닥,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HTMS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내가 그냥 증권사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잖아요. 네, 네. 근데 장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가 지금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KOTC나 KOTC BB에서 거래량보다 개인 간의 거래량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왜 굳이 그 증권사에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개인 간에 내가 그냥 이거 팔게, 이거 살게 이렇게 거래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KSM도 만약에 그렇게 좀 열려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단해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초기 벤처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 다 KOTC나 아니면은 코넥스로 진입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기나 어느 정도에 대한 그 회사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 말 그대로 정말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렇죠. 초기 벤처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그럼요. 회사들인 예, 근데 거잖아요. 그게 한 번 잘 했다고 이게 만약에 거래가 되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거래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조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조금 편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물이 될 수 있는 네, 폭탄을 네, 네. 안고 있는 거나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역시나 이 조 팀장님 생각도 이 시장이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하지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 장외 시장이 코넥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KOTC나 KOTC BB나 KSM이 서로 이제 그 경쟁한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같이 가야 되느냐면 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 건 좋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외 시장이 지금 그 개인 간의 거래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이걸 하루빨리 좀 제도화되는 대로 끌어와야 됩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그 세 개가 다 같이 코넥 시장까지 합쳐서 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건 저는 맞습니다. 아. 근데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혹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흐지부지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맞아요. 어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권 안으로 어떤 거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고 어떤 제도화된다는 것이 시장 그 자체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또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코넥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유가증권 외에 그 제도권에는 가장 가깝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외 시장, 뭐 프리보드, 뭐 KOTC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검색이 가능하고 네, 네. 저희가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실시간 그렇죠. 거래가 가능하고 네. 거기에 시가나 현재가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KOTC나 이런 것들은 뭐 시가가 있어도 장외 거래는 또 다른 가격으로 또 활성화가 돼 있고요.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계속적인 뭐 지원 코넥스가 더 커지고 거기에 코넥스로 진입하는 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코넥스도 코스닥의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렇죠.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네. 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 코넥스 시장도 어떤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소위 말하는 전 단계,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로 네.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시장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코넥스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두 분이 마무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조 팀장님. 네, 저희가 뭐 한때 코넥스 전도사다라고 계속 외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을 홍보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코넥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맞아요. 저는 머지않아 뭐 500개 기업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정도까지만 되면 제 뭐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을 맞먹는
그런 새로운 시장으로서 충분한 자리로 매김할 것 같고요. 뭐 올해만 해도 뭐 400억대 코넥스 펀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400억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 자금 조달한 펀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1개사에 990억인데 400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같은 게 또 용이하기 때문에 네. 네, 꼭 코스닥 이전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그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코넥스에 진입을 해서 그런 자금을 조달받고 더 성장을 한다면 그만큼 또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향후 뭐 1년 안에는 뭐 200, 내년에는 뭐 200개, 뭐 이후에는 뭐 500개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넥스는 충분히 네,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나 멋진 코넥스 알림이의 네.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박 대표님께도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이제 올해 20주년이었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코넥스 시장보다 작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오. 코넥스 시장 초기와 비슷했죠. 아, 근데 지금 20년 지난 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큰 시장으로서 성장했는데 네. 마찬 코넥스 시장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중국 기업들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벌써 4개 정도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달만 3개가 상장했거든요. 어. 중국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시키고 오고 있는데 아직 코넥스로 오진 않았죠. 근데 나중에는 중국 기업들도 코넥스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이렇게 힘썼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쉽지만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클럽에서는 그동안 코넥스 시장 알림이를 자처하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알차고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해왔는데요. 저희도 이 여러 좋은 기업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정말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코넥스 IR 클럽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